시작된 건가? 나 여러분 들리시나요? 된 건가? 된 거구나. 이렇게 와요. 오늘은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같이 읽어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 그냥 소설은 아니고 하나의 에세이인데 뭔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싶은 구절들을 좀 체크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라는 에세이 책이고요. 한번 첫 번째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어떤 간절한 상황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당신의 간절함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신이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간절해져야 한다.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간절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삶에서는 누구나 간절한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 당신이 당신을 믿고 당신의 간절함을 스스로 응원하며 외롭고 어둡기도 할 테고 당신의 어려움에 눈물이 나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 기쁨의 눈물로 바뀔 수 있게 오늘의 시련에 결코 지지 않고 멋지게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응원한다. 당신과 나는 꽃을 피울 수 있다. 나만의 멋진 삶의 시간이 담긴 꽃을. 뭔가 이걸 읽고 뭐랄까 이런 에세이 같은 책들은 솔직히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근데 뭐랄까 솔직히 이 막 자기계발서나 책에서 본 거는 뭐 이렇게 해 하면은 솔직하게 이게 될까라는 살짝 의문점이 들곤 했는데 뭔가 제가 직접 간절하게 한번 해보니까 이게 된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지만 이 책을 지금 다시 읽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좀 진짜 멋진 소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소리를 여러분들의 시간이 뭔가 더 헛되이지 않게 누구보다 간절하게 하시고 그 꽃이 언젠간 피어날 테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구절이 약간 좀 좋았어요. 당신이 당신을 믿고 당신의 간절함을 스스로 응원하며 외롭고 두렵기도 할 테고 당신의 어려움에 눈물이 나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 기쁨의 눈물로 바뀔 수 있게 오늘의 시련은 결코 지지 않고 멋지게 라는 이게 좀 약간 좋았어요. 와닿았어요. 아무튼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게 또 약간 스토리가 있어요. 이제 누구나 살면서 지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에 대한 에세이인데 제목은 휴식입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만나지 않는 것이 인간관계로 지친 나에게 가장 큰 휴식일 수 있습니다. 혹시 알아요? 내일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해낼지. 이거는 되게 짧은 에세이인데 뭐랄까 휴식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에세이에 100번 공감 가는 게 저희 비던으로 치면은 형들을 이제 맨날 만나면서 같이 이제 뭐 안무도 하고 노래도 하면서 약간 좀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 부딪히고 이제 주말이 돼서 쉬는 시간이 왔을 때 누구를 만나기보다는 혼자서 이제 침대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길거리를 산책하거나 아니면 혼자 어느 여행을 가보거나 저는 이런 거를 살짝 추구하긴 합니다. 이게 좀 가장 큰 휴식일 수도 있고 뭐 사람마다 치유하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 방법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혼자 가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구경도 하고 아니면은 멋있는 핫플레이스에 가서 이것저것 새로운 자극도 받고 이런 게 저는 좀 맞더라고요. 네, 누구를 만나기보다는. 그래서 휴식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진짜 좋아요. 다음은 내 마음대로라는 페이지인데요. 회사에 다니기 싫으면 다니지 마세요. 누군가 미우면 만나지 마세요. 하고 싶은 게 없는데 알고 싶으면 찾아보세요. 여행을 가고 싶으면 가세요. 모두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선택에는 책임도 따릅니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으면 선택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그게 자신에게는 내가 원하는 것이 됩니다.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살고 타인의 마음은 타인의 마음대로 하게 두세요. 마음이 외롭고 공허해지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할 때, 말하지 않고서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랄 때. 이거는 다른 페이지네요. 첫 줄이 회사에 다니기 싫으면 다니지 마세요. 이게 뭔가 솔직히 이 페이지에서는 뭔가 너무 대책이 없다 생각을 하긴 하지만 뭔가 저는 되게 이 구절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회사에 다니기 싫으면 다니지 말고 누군가 미우면 만나지 말고 하고 싶은 게 없으면 찾아보고 여행을 가고 싶으면 찾아가세요. 이게 일을 하면은 누구나 지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이제 탐방하고 하는 게 좋지 않나? 뭐 저도 살짝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공부를 조금 했어요. 공부를 조금 해서 그래서 취업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음악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에게 나 음악 하고 싶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다 만류를 하셨죠. 잘하고 있다. 너 지금 충분히 좋은 회사 가서 다닐 수 있다. 했는데 저는 뭔가 하고 싶은 게 아니면은
뭔가 뭐랄까 일도 재미있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선택했고 이제 그에 따른 책임으로 이제 부모님과 가족들한테 질타를 받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한 바가지로 먹었죠. 너 노래 그따구로 할 거면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듣기도 했는데 뭐 이렇게 쭉 질타를 받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자극이 되고 이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의 무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꼭 해보세요. 진짜로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해놓고 만약에 실패하고 후회하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제 마음대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잠시만요. 물 한 입만 먹고. 있다. 아우 물. 네. 다음으로는 이제 스트레스를 참기만 하면이라는 구절이네요.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면 가까운 사람에게 자주 화를 내게 되거나 스트레스를 늘 참기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인 경우 주변의 인간관계까지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참다 정말 극에 달하면 늘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들도 다 하기 싫어집니다. 그렇게 모든 게 하기 싫고 짜증 나다가도 내가 왜 이러나 싶고 이렇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와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느라 자책이 됩니다. 내가 싫은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생각하는 것 여러분 잠시만요. 네,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잠시만요. 어디까지 읽었지? 내가 싫은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생각하는 것부터 지금 자신의 모습을 자책하는 것까지 벅차고 힘듭니다.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는데 어떻게 풀지 모르겠다면 푸는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걸 하면서 좋아하는 것에 집중한 뒤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나를 힘들게 한 일을 다시 마주하게 되면 세 가지 좋은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싫어하는 것만 계속 바라보며 싫은 것에 대한 싫은 생각의 크기가 계속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
싫은 것을 다시 받기 때문에 싫어하는 크기가 작아져 있고, 그게 아니라면 싫어하는 시간을 버티면서 좋아하는 걸 생각하며 얼른 스트레스를 풀러가야지 라는 희망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허허. 야. 맞습니다. 무엇이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예민해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언제나 좋아하는 것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생각이 취미를 만드는 게 가장 제 생각엔 좋지 않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요즘에 물론 제가 좋아서 시작한 노래긴 하지만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일이 된다면은 그 무게감이 좀 약간 버거울 때가 있어요. 항상 잘해야 되고 뭐랄까 난 실수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약간 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 실력에 대한 부족도 맞긴 하지만 뭔가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커지면서 약간 좀 불안하더라고요, 노래 부르는 게. 그래서 언제는 그냥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냥 형들에 비해서 너무 못하는 것 같고 많이 떨어지고 내가 가수가 맞나 싶을 때가 있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냥 아예 던져놓고 그냥 산책로에 가서 산책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냥 주말에 쉬는 김에. 그래서 산책을 몇 시간 동안 하고 다시 작업실에 가서 연습을 하니까 뭔가 좀 더 재밌더라고요. 다시 뇌를 처음부터 재부팅하고, 내가 진짜 좋아해서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해서 시작했지 라는 다시금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취미를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일에 다시 집중하게 됐을 때 점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좀 더 그 일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스트레스를 참기만 하면 이라는 것과는 살짝 다른 얘기의 느낌을 말한 것 같기도 한데, 그만큼 취미를 만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뭐 항상 저는 책을 읽기 전에 불신부터 하게 되는데 책에 나온 게 모든 게 정답일 확률이 높지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저의 말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고 그냥 간단하게 조용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행복이란 무엇일까? 라는 제목인데요. 행복이 무엇일까?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막연히 나를 사랑하면 된다, 나는 소중하다의 얘기가 아닌 실질적으로 지금의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누구는 행복이 맛있는 걸 먹는 것이라고 하고, 누군 영화를 보는 것이라 하고, 뭐야? 뭐야? 여러분 어디 가셨죠? 여러분의 댓글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야? 여러분 다 들리고 있었어요? 아니면은 저는 댓글이 안 보여서.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해요. 아니 에어컨이래. 댓글이 안 보여서 깜짝 놀랐어. 아 지금은 보여요. 제가 실수로 데이터로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와이파이로 급히 바꿔서 했습니다. 아무튼 누구는 계속 그냥 처음부터 읽을게. 행복이 무엇일까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막연히 나를 사랑하면 된다. 나는 소중하다. 의 얘기가 아닌 실질적으로 지금의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누구는 행복이 맛있는 걸 먹는 것이라고 하고, 누구는 영화를 보는 것이라고 하고, 누구는 감동을 받을 때 감동적인 순간이라 하고, 누구는 생각이 너무 많은 생각이 들지 않을 때라고 하고, 누구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하고, 누구는 좋은 날에 산책을 하는 순간이라고 하고, 누구는 그냥 마음이 편한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행복은 다 다르나 그래도 이 모든 걸 통과할 수 있는 행복의 정의는 내가 만나는 동안 집중이 되는 것이다. 집중이 되면 우리의 마음은 편안해진다. 입니다. 저도 약간 좀 행복에 대해 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랄까, 그냥 처음에는 누구나 막연하게도 뭐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다고 하긴 하는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뭔가 돈은 그냥 제 행복을 위한 수단이고, 그래서 돈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집중이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랄까, 저는 가장 집중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고 생각하면, 요즘에는 그냥 운동이 좀 약간 내가 집중해서 쭉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아니면은 책 읽는 것도 항상 이렇게 하나의 작품에 몰두해서, 내가 만약 이 나오는 캐릭터라면, 내가 이 나오는 작가라면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영화를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최근에 더 영화를 많이 보고 있고, 아무튼 행복이란 정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집중해서 하는 게 좀 행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사실 2구절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거 읽고 약간 토크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아무 가치 없게 보지 않기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스스로가 가치 없다 생각이 드는 날이 있다.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도 있다. 실패의 연속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 내가 지금 큰 문제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
일단 당신은 고생했다. 당신은 고생 많았다. 참 고생했다. 그동안 많은 나를 숨죽이고 살아오느라 마음 졸이며 잘하고 싶은 마음 하나만을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오느라 당신이 정말 힘든 건 너무나 지쳐서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훨씬 더 지쳐서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 것일지 모른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지 모른다. 누구나 힘들면 그만하고 싶으니까. 스스로를 너무 작고 못나게 바라보지 말자.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동안 얼마나 잘하고 싶었는가. 나는 못하거나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 가지 시간을 지나 푸른 잎을 피우는 나무처럼 아름답게 성장 중이다. 멋지게 이겨내보자. 당신은 할 수 있다. 뭔가 연습하면서 이 부분이 저는 좀 약간 뭐랄까 이 글을 보고 살짝 벅차오르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무언가를 준비하면서 사실 고난이 많잖아요, 누구나. 근데 저는 그 과정 중에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 중에서 너 잘하고 있어 따뜻한 말 한마디가 뭔가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냥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잖아요. 누구가 누구에게 조언을 해줄 때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할 때 너 잘하고 있어, 너 진짜 성공할 거야, 이런 거는 솔직히 저는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뭔가 내가 뭔가 존재함에 있어서 약간 기쁜 느낌? 나도 이걸 잘할 수 있고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태어난 느낌이구나 약간 싶어서 이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전 지금 괜찮아요. 전 지금 괜찮아요, 여러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동안 혼자 묵묵히 많은 일들을 해결해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뭔가 고된 하루를 끝내고 이 글을 보면은 뭔가 부모님이 안아주는 느낌? 우리 고생했어, 오늘 하루 진짜 고생했어 하면서 약간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느낌이 저는 좋더라고요, 이 글이. 네. 아무튼 이 책은 진짜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에 뭔가 이게 구매를 할 수도 있으니까 무슨 책인지 알려드리자면은,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이제 강한별 작가님 계시고요. 네.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은 여기까지 읽어보고 뭔가 짤막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요즘에는 이런 에세이 이런 것보다 약간 직업에 약간 좀 관심이 많아서 제가 뭐 여러 책들을 읽어보고 있어요. 뭐 직업 관련 책들. 그래서 저번에 뭐였지? 사진에 관련된 책도 지금 읽었고, 아니면 마케팅 설계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전기 관련해서 설비하는 그런 책도 읽고 있고. 근데 그런 책들이 사실 처음 봤을 때는 진짜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읽다 보면은 뭔가 아는 게 많아지는 느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최근에 사진 그 책을 읽었어요. 사진 책을 읽으면은 거기에 뭐 포즈를 어떻게 취하면은 좀 사진이 잘 나온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저희 뭐 포토카드 찍을 때나 아니면은 뭔가 사진 찍을 때 뭐 포즈 이렇게 취하면 좀 멋있지 않을까? 좀 약간 귀엽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응용하는 좀 느낌이 많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사진 책을 읽으면서 처음부터 뭐 렌즈, 뭐 사진 뭐 어떻게 구입해야 되나 이런 기초부터 나오는데, 그래서 그걸 읽고 약간 좀 사진기를 한번 구매를 해봐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진 관련 책들을 좀 많이, 사진이래, 직업 관련 책들을 많이 읽는 편이고, 뭔가 나중에는 뭐 자격증 같은 걸 한번 따보고 싶어요. 그 직업 전문 책이라고 하죠. 꼭 사진이 아니더라도 뭐 최근에 읽었던 게 뭐 설비 관련 책이었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보면서 뭐 자격증 관련 필기도 준비해보고 할 생각입니다. 시간만 된다면은. 그리고 최근에 약간 옷에 좀 관심이 있어서 뭔가 요즘에 옷 관련 서적들을 좀 찾아보고 있어요. 뭐 아카이빙도 자주 하고 있고, 아니면 핀터레스트 책도 찾아보고 있고. 근데 그 구매처를 잘 몰라서 뭐 어디서 구매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은 네이버나 저희 친구 재민이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일단은 서칭 중입니다. 그리고 뭔가 나중에는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실제로 제 지인분 중에 패션 쪽에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좀 어떻게 하면은 좀 이런 거를 뭐 자격증 같은 걸 취득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좀 옷을 만들 수 있을지 약간 좀 물어볼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내 포토카드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하는데, 이제 내가 직접 막 뜨개질한 옷으로 이제 나한테 이제 뭐라죠? 케이스 같은 걸 만들어서 그대로 보내주는 거지. 뭔가 그런 걸 좀 약간 요즘 그리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디자인한 굿즈를 저도 만들고 싶은데 제가 미감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 뭐야, 그 뭐지? 제가 위버스에 그림 일기 쓴 거 보셨나요? 그거 제가 직접 그리고 다 일기도 쓴 거거든요.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미감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지금 누구 들어오셔서 찾아가신다고?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네, 뭔가 저는 약간 그 초등학생 초등학생처럼 아니 그 비번 틀리는 건 도진이 형이 잠깐 왔다 갔는데 도진이 형이 뭐 물건만 가져간다고. 네, 지금은 나갔어요. 뭐 아무튼 그렇다. 요즘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영화를 진짜 많이 보는데 제가 영화를 추천하자면은 최근에 제가 3일 동안 3개를 봤거든요. 하루에 하나씩. 그때 쇼생크 탈출? 그거를 완전 고전 작품인데 옛날에 봤고, 옛날에 본 게 아니라 최근에 봤어요. 그 뭔 내용인지 몰라서 쇼생크 탈출? 그거를 진짜 재밌게 봤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보긴 했는데 뭔가 한국 정서에는 살짝 맞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은 영화가 있는데, 월플라워라는 미국 청춘 영화가 있거든요. 그게 뭔가 오만한 감정을 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 미국은 한국에 비해서 되게 자유롭구나, 되게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월플라워에 그 씬이 있거든요. 제가 기억 남는 씬을 하나 설명해 드리자면은, 그 배우분 이름이 뭐였지? 엠마 왓슨 그분이셨나? 아무튼 그 작중에 여자 캐릭터가 샘이라는 여자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캐릭터랑 이제 주인공이랑 뭐 이렇게 드라이브를 해요. 근데 그 차 중에 포터라고 해야 될까요? 뭐랄까, 뒤에 뻥 뚫려 있는 약간 물건 싣고 가는 그런 차, 트렁크 달린 차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그냥 뻥 뚫린 도로에서 이제 뭐랄까, 타이타닉처럼 그냥 바람 쐬면서 하고 있는 작품이 있어요. 아니, 그 씬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서 뭔가 자유로움이란 이런 것이구나 살짝 느꼈어요. 보는데 약간 소름이 돋았어. 내가 추구하는 게 이런 거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5%든가요? 5%대? 뭐 한국에서 하면 불법이긴 하지만 그래서 나중에 뭔가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씬이 아니다, 그냥 다 설명해야겠다. 뭐 설명을 하자면 좀 길게 될 것 같은데, 좀 짧게 설명을 하자면은, 미국의 이제 흔한 학생물인데 좀
아픔을 가진 좀 주인공이 나와요. 그 친구가 찰리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 그 친구를 잃어버렸어요. 뭐 안타까운 사고로 친구를 잃어버렸는데, 그 때문에 이제 어느 학교에 가도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고 이제 좀 약간 뭐랄까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또 이제 찰리가 때로 다른 학교에 전학을 가게 돼요. 그 찰리가 이제 그 학교에 적응하게 되는 내용이 주 그건데, 찰리가 이제 그 학교에 가서 뭐 또 여느 때나 따라 없이 놀림을 당하죠. 놀림을 당하는데, 그 뭐 날이 지나면서 뭐 파티가 열려요. 그 파티에 찰리도 참석을 했고, 근데 그 찰리가 파티에 참석을 했는데 일단 샘이라는 친구와, 그 친구 이름을 까먹었네. 어떤 그의 이북 남매라고 해야 될까요? 그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찰리가 그 샘을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말을 걸고 그 이북 동생과도 이제 함께 친하게 지내는 그런 내용의 스토리인데, 샘이랑 그 이북 남매도 그 아픔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 샘도 어렸을 때 폭행을 당했고, 약간 말은 못하겠지만 이북 남매도 좀 아픔이 있는 그런 친구들인데, 그 아픔이 있는 친구들이 다 모여서 이제 뭔가 딱 붕 뜨는 그러다가 이제 찰리와 샘이 이제 썸띵이 일어나면서 뭐 같이 공부도 하고 뭐 이런저런 아무쪼록 이런 일이 일어나다가, 뭐 찰리가 갑자기 그 이북 남매 샘 뭐 여러 친구들이 있었겠죠. 그 무리 안에 노는 친구와 어쩔 수 없이 사귀게 돼요. 그 너무 막장 드라마 같긴 한데, 그 샘의 친구죠. 그리고 그 무리 안에서 같이 노는 어떤 여자애와 같이 사귀게 되는데, 그 찰리는 그 친구를 싫어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사귀게 되다가 뭐 어쩔 수 없이 헤어지고, 그러다가 뭐 트라우마 같은 게 또 발현이 돼요. 찰리가 뭐 제가 설명해서 좀 이상해질 수도 있는데 제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찰리가 갑자기 막 트라우마 같은 게 다시 올라와서 뭐 환각 같은 걸 보게 되고, 샘이랑도 또 멀어졌다가 다시 붙여지고, 그 이북 남매와도 같이 뭐 이북 남매도 아픔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북 남매가 그 학교 친구들과 싸움이 났는데 그걸 찰리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친해지고, 뭐 그냥 미국식 하이틴입니다. 근데 좀 약간 그 미국 사회가 아니라 미국 특유의 그 자유로움이 좀 약간 잘 보여지는 그런 느낌의 영화여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쪼록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거기 나온 노래도 진짜 좋아요.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 락 밴드가 있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뭔가 책 읽을 때는 되게 집중하면서 말을 조곤조곤 잘했던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거 말하니까 갑자기 막 붕 떠가지고 뭐 허둥지둥 말하게 됐네. 뭔가 제가 3가지 영화를 봤잖아요 최근에. The Whale, 쇼생크 탈출, Wallflower. 이 3개 영화가 다 다른 느낌이에요. 엔딩곡에 데이비드 보이 노래님 뭐라는 거야? 보이 님의 노래였죠. 그쵸? 네. 그래서 아무튼 그 3개 느낌이 싹 다 달라요. 약간 The Whale은 가족의 느낌이었다면 쇼생크 탈출은
완전 자기 자신의 주관적으로 흘러가는 스토리고, 맨 마지막 월플라워는 이제 친구의 느낌이어서 뭔가 세 가지 다 보면은 재밌습니다. 아무튼 아쉽게도 방송을 종료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다음에 스케줄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린 것 같아서 정말 뭔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다음에도 또 시간이 있다면은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에세이나 책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짧게 와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괜찮나요? 다음에도 저 책 읽어도 되겠죠? 예. 그렇다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음이 아니죠, 내일 또 이제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